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 미국 주식 채널이고요. 4월 5일 금요일에 마감된 미국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날에는 이제 그 금리 인하가 금년에 없을 가능성도 있다는 그 지역 연준 총재의 발언, 거기다가 이제 중동 지역 긴장 고조, 그거로 인해 갖고 고점 대비 장중 고점 대비 2%가 넘는 종가상으로도 마이너스 1.3%대 큰 폭의 이제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고요. 근데 이날은 사실은 이제 개장 전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하여튼 양호하게 고용지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고용지표가 이제 강하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더 멀어지는 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날 이제 워낙 급락했다는 데 따른 기술적 반등이 제법 또 크게 3대 지수 평균으로 1%가 넘는 나스닥이 1.24, S&P가 1.11%, 다우지수도 0.80%. 물론 이제 전날 하락폭에 비하면 조금 덜 반등이 이제 전날 하락폭 대비보다는 좀 적게 반등을 한 셈이죠. 전부 3대 지수가. 특히 이제 다우 지수는 상당히 못 미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반등이 나왔다. 장중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전날 하락폭을 대부분 상회하는 정도로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이후에는 조금 밀려서 끝난 셈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도 금년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애플하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부진했고요. 구글 경우, 알파벳 경우도 이제 금년 초에는 상당히 이제 부진했었죠. 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 요 세 종목은 상당히 좀 부진했었고요. 그래서 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도 요 세 종목을 뺀 나머지 4개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플랫폼, 요 4종목만을 또 별칭으로 이제 페포라고 이제 또 불리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이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게 요 테라픽 10하고 요 페포, 기존에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 대신에 이제 페포 4종목만 갖고, 아닌 게 아니라 이날 이 페포 4개 종목은 평균 상승률이 2.58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고요. 보면은 메타 플랫폼은 전날 이제 3%대 갔다가 이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강했었는데, 메타 플랫폼, 아마존, 그 다음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4개 종목이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날이 됐고요. 이날은 테라픽 10도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특히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4월 4일 목요일에 이어서 이날도 고용지표가 이제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또 하락할 수도 있었는데요. 실제 또 하락이 있긴 했습니다. 이게 장중에 이제 하락을 고용지표 발표가 될 때 하락을 급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장이 이제 열리면서 계속 상승을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어쨌든 전날 하락폭을 또 하락폭에 이제 강한 반전이 또 일어났었고요. 물론 아직 이게 완전히 회복됐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물론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날 이 페퍼가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한 것만 봐도 이 페퍼의 경우는 전날 하락폭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한 거죠. 2.58이니까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한 셈입니다.
특히 이날은 이제 기술주가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기술주 중에서도 뭐 반도체만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이제 골고루 이제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반도체가 뭐 이 정도 지수가 이제 1%가 하면 반도체는 사실은 뭐 한 2%, 3% 정도 올라왔어야 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브로드컴이나 AMD, 그 다음에 TSM 뭐 이런 주식들도 뭐 전부 좀 괜찮게 마감을 했고, 이날 이제 지수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한 거에 비하면은 이 빅스는 이제 전날 무려 14%가 올라갔는데요. 이날 이제 1.96%가 떨어졌으니까 역시 뭐 빅스는 여전히 경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러셀 2000도 전날 하락 폭에 비해서 반등이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러셀 2000이 중소형주는 뭐 어쨌든 그 금리 인하의 이제 최대 수혜주로 볼 수가 있죠. 이게 가장 어려운 회사들이 이게 중소형주가 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뭐 대형 이런 매그니피센트 같은 이런 대형 기술주들은 뭐 금리에 뭐 크게 타격을 입지는 않는 그런 회사들이죠. 어차피 뭐 부채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 이날은 어쨌든 이렇게 골고루 상승을 했고, 기술주 성장주가 조금 더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뭐 금년에 이제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지 이날은 뭐 소폭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목별로 보면 이제 테슬라만 유독 좀 크게 떨어졌고요. 하여튼 테슬라는 뭐 금년에 계속 하여튼 어려운 그 시장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이번 주 말고 다다음 4월 17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가장 기술주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이제 실적 발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등락률 순위로 봐도 요 이제 4개 종목이 페포죠.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 페포가 많이 올랐고, 페포가 아닌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오히려 마이너스죠. 이게 오르기는 올랐습니다만 테슬라가 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테라빅 10 중에서도 이제 그 일라이릴리가 많이 올랐고, 마스터카드, 엑슨모빌, 하여튼 엑슨모빌은 금년에 뭐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금년에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이제 긴장이 계속 고조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유가가 뭐 금년에 상당히 좋죠. 금융주가 이제 실적이 좋으니까 마스터카드나 뭐 비자카드, JP모간 이런 주식들이 다 금년에 괜찮았고요. 특이한 거는 하여튼 버크셔 해드웨이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게 버크셔 해드웨이의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이 이제 애플인데요. 애플이 금년에 이렇게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버크셔 해드웨이가 하여튼 특이하게 많이 올랐다는 거. 이것도 하여튼 특이한 현상이네요. 이날 이제 경제지표가 이제 개장 1시간 전에 발표가 됐는데, 비농업 취업자 수, 요게 예상치는 이제 21만 2천 개를 예상을 했는데 30만 3천 개, 상당히 그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요거는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쪽에서는 뭐 악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률이 3.9%를 예상을 했는데 3.8%로 이것도 또 개선이 됐고, 근데 물론 이날 이제 고용지표는 수요일에 발표됐던 이제 ADP 비농업 취업자 수, 요 지표가 이제 상당히 좋았었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습니다. 예상은 됐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기술주들은 그 다음 주부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금융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 이상하게 아직 그 일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대형 기술주 위주로 여기 실적 발표 일정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네, 이날은 이제 그 종목별 등락을 봐도 상승이 하락의 3배, 3배 정도 많았던 그런 날이었고요. 다만 이제 여기 러셀 2000이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전체 등락 종목 수로는 뭐 조금 약하게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상 최고가에 대비해서는 아직 약간은 이제 거리가 있는 거죠. 이날 이제 메타 플랫폼이 이제 사상 최고가, 종가 기준 이제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52주 최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날 이제 빅스는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빅스가 좀 더 크게 하락을 해야 되는데 소폭 하락이 그쳤습니다. 16.35에서 16.03으로 불과 2% 정도밖에 안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가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10년물 국채는 또 이날 크게 반등이 나왔고요. 하여튼 유가는 뭐 계속 어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 그래서 금년에 하여튼 이 물가 지표도 쉽게 하여튼 가라앉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날 이제 업종별로 보면 뭐 자동차가 이제 테슬라가 이제 많이 떨어지고 뭐 리비안, 뭐 루시드 등등 뭐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특히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도체는 상당히 강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 뭐 그다음에 리테일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이제 기술주들이 상당히 좋았고 리테일 쪽에서는 이제 아마존이 이제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상승한 걸로 나오고요. 전날은 이제 사상 최고가 수가 이제 제로였는데 이날은 이제 6개로 됐고요. 뭐 메타 플랫폼, 엑스모빌, 캐터필러, 컨스텔레이션, 그다음에 트래블러스, 그다음에 뭐 FANG, 팡, 신저가는 이제 루시드, 펠로톤. 그래서 루시드 자동차가 뭐 이날 뭐 루시드, 리비안 이 보면 하락률 상위에는 테슬라, 인텔이 뭐 이날도 많이 빠졌네요. 루시드도 있고 뭐 리비안도 있고 하여튼 자동차가 하여튼 많이 빠졌습니다. 하여튼 이게 골드 금값도 뭐 금년에 엄청 올라가네요. 13%가 이제 올라가고 지금 2,300불대가 되죠. 골드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날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시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이날 이제 전날 급락에 따른 이제 기술적 반등은 나온 셈인데 어쨌든 뭐 금리 인하 기대가 이제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황이 뭐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뭐 이게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하여튼 빠지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가치주, 은행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기술주, 대형 기술주 이제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다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실적 장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고요. 작년 이제 4분기라든지 금년 1분기 실적은 뭐 나름대로 괜찮았기 때문에 그 실적에 따른 이제 지수 반영은 뭐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금년 1월도 좋았고, 작년 이제 10월 말, 10월 말, 11월 초, 요때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때,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거는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강세장을 계속 제가 예고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요번은 이미 작년 4분기, 금년 1분기,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 지금 3개분기 연속으로 지금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요번은 이제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주가에 이제 많이 반영이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꼭 좋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작년 4분기나 금년 1분기 같은 그런 실적 장세가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어떤 이제 매도 기회를 줄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뭐 시장은 좀 조정이 있으면은 좀 탄력을 받을 텐데 지금 시장은 뭐 계속 이게 뭐 지수가 올라간 것 같지만은 결국 뭐 이선이거든요. 지금 지수가 이때가 언제입니까? 3월 1일 한 달째 뭐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이게 아래로 2% 위로 2%, 요 8%를 기준으로 아래로 2% 위로 2%, 그러니까 4%, 요 범위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죠. 지금 결국은 뭐 재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초기 같으면은 이게 상당히 이제 강한 탄력이 이제 생기는데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일어나고 나니까 여기서는 계속 좀 지지부진한, 물론 이제 개별 종목으로는 뭐 그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크게 올라간 주식도 있죠. 메타 플랫폼이라든지 엔비디아 뭐 이렇게 이제 크게 올라간 주식도 있지만은 시장 이제 전체로 보면 지수로 보면은 뭐 먹을 게 없는 그런 장세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시장 대응을 하면 좋겠고요. 너무 큰 기대를 가질 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다음 주, 다다음 주 실적 장세에도 이제 좀 대비를 해보는 그런 좀 여유 있는 자세가 이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을 요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